강남에서도 분명히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받아주는 수요가 얼마나 탄탄하냐가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인데, 가령 반포지 값이 마포지 값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포를 팔아도 예, 그렇죠. 여기로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구조적으로 약하면 조정은 당연히 좀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좀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또 다시 막 늘어나 이런 정황에서는 가계부채가 좀 더 늘지 않는 방향으로 또 한번 이제 정책의 어떤 약간의 전환? 부동산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파트 분양가가 이제 계속 오르니까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 정도 타이밍이 괜찮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인데, 왜냐면은 그게 분양가가 지역마다 또 서로 굉장히 다르기는 할 거고, 예, 긴 시계열로 보면은 좀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을 때가 제일 기회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 물량의 숫자 자체가, 물론 뭐 통계가 엉터리네 뭐네 막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엉터리라고 해도 그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 추세로 이렇게 봤을 땐 지금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미분양 물량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비하면은 아직 되게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평균 수준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 자체가 이렇게 쭉 시계열로 봤을 때 과거처럼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을 때 요때가 조금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민간분양보다는 저렴한 편인데, 이런 공공분양에서 막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이제는 좀 기회가 아닌가, 좀 약간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집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다라고 이게 보면서 남들의 관심이 좀 이렇게 식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청약을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달에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이 4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제 상한제에 묶여 있었던 이제 전셋값이 뛸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들과 우려들이 나오는데요.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전셋값이 상승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뭐 웬만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전세 가격이 3, 4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거지, 3, 4년 전과 비교하면은 오히려 아직도 더 낮은 상황인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년 차가 됐다고 해서 뭐 막 확 이제 전세가 확 오른다?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역시나 관건은 그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더 내려가느냐. 그런데 저는 그게 미리 선반영이 많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이 수준에서 그냥 안정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막 추세적으로 더 계속 전세가가 오르려면은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더 아래로 가야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기는 지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는 그냥 이 정도에서 횡보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아까 초반에 빌라 쪽 거래 이제 막힌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 논란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이제 까다로워진 이유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이제 빌라 깊이 타협안으로 집값 산정할 때 공시 가격과 함께 허그에서 이제 인정하는 감정 평가액을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금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제도, 나라의 제도 이런 게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빌라의 전세난이 났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보증보험을 하기가 어려워져서였는데, 지금 이걸 좀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들어온 거니까 이쪽 전세 쪽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약간 이 빌라 쪽 전세가 좀 안정화되면은 좀 아파트 전세도 당연히 좀 더 안정화되는 데 도움은 될 거고, 이제 다만 약간의 걱정은 지금 허그가 너무 많은 부담을 이렇게 계속 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허그에서 지금 손실이 계속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손실은 결국은 국가의 부담,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글쎄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슬기롭게 풀어가긴 하겠지만, 좀 빌라 사기 같은 게 재현되지
방식으로 돼야겠죠. 왜냐하면 빌라 사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빌라의 가치 대비 너무 많은 금액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하도록 했던 게 결국 이 부메랑으로 지금 이렇게 터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전세 안정에는 뭐 일단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최근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사들이 입찰을 워낙 꺼리다 보니까 뭐 강남조차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와 전망을 좀 짚어주신다면.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공사비가 워낙 많이 급등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래 생각했던 분담금보다 너무 많은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다 스톱이 뭐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그 여파가 이렇게 이제 재건축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신축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상급지 신축 아파트들로 수요가 막 몰려서 이들이 이제 가격이 막 오르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저는 이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방향성은 둘 다 있는 거거든요. 즉, 그래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신축이 오랫동안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신축을 사야 돼. 뭐 해서 신축 가격이 오른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그동안 어찌 보면은 구축 아파트들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다들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재건축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올랐던 건데, 구조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반영이 안 되고 하고 구축이 그냥 이렇게 감가상각을 그대로 맞아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집값의 구조적인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보면은 다 결국은 지금 공사비가 오른 거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인 건데,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거라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건물은 당연히 감가상각 되는 거. 우리는 그동안은 과거에는 그냥 다 뭐 노후화됐으면 부수고 지으면 뭐 돈 오히려 번다 막 이런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약간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서 야, 이게 쉽게 부술 수가 없다. 재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그냥 고치면서 살아야 한다. 뭐 그리고 언제까지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니까 집값은 그냥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좀 낮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낮듯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전세가가 낮듯이 집값도 좀 낮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좀 장기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강남구 아파트 특히 연일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남 불패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강남 불패를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심리가 유지되는 한 이게 쉽게 조정되기는 뭐 어렵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모든 게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강남에서도 분명히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받아주는 수요가 얼마나 탄탄하냐가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인데, 왜냐하면은 강남 아파트도 긴 역사를 보면은 한 30~40%씩 하락했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과거에 2010에서 13년 요때도 특별히 그때 경제 위기라는 게 없었음에도 강남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할 거 없이 30~40%씩 떨어졌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좀 이렇게 갈아타기로 지금 그 서울의 거래량과 집값이 회복이 되는 단계인데, 이 추세를 좀 보면은 강남 서초는 거래량이 막 이렇게 의미 있게 반등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약간 좀 약한,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은 이제 송파, 강동, 마용성 이런 데가 이제 좀 이제 거래량 좀 오른 건데, 거기보다 약간 집값이 싼 곳을 팔고 더 연끌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신 분들이 있지만, 강남까지 입성하기에는 가령 반포지 값이 마포지 값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포를 팔아도 예, 그렇죠. 여기로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연끌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까지의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좀 약하다. 그 아래까지는 이게 수요가 타타닥 이렇게 됐는데. 올라서 좀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뭐 그리고 지금 뭐 강남도 좀 이제 물론 이제 전고점을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강남 집을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곳을 팔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 이제 버겁다 보니까 이 수요 자체는 지금 약간 구조적으로 약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수요가 구조적으로 약하면 언제든지 좀 이게 매물이 좀 나올 때는 그러면은 조정은 당연히 좀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긴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강남과 비강남과의 격차가 이렇게 뭐 스프레드라고 표현하자면 벌어졌다가 줄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로도 분명히 갈 수 있다. 그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약간 역발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줄어드는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 줄어들려면 결국은 좀 이게 그 내수 침체가 어느 정도 좀 더 좀 이어져야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좀 약세가 되면서 그 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가령 이제 그 2015년 이후에 이제 특히 강남을 위주로 먼저 막 집값이 올랐던 그 배경은 결국은 갭 가격이 굉장히 줄어든 덕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집값이 높을수록 갭도 굉장히 절대적인 갭 자체도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갭이란 게 좀 줄어들어야 갭이란 게 줄어들어야 이제 유효 수요가 좀 붙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강남의 갭을 메꾸면서까지 살 수 있는 수요는 이렇게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게 늘어날 수는 없을 거다. 좀 약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얼마나 이어지느냐 좀 거기에 좀 달렸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이상적인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상적이라면 아까 저희가 쭉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좀 이제 달러 자산, 그리고 우리의 환율이 어쨌든 지금 올라간 상태니까 이제 달러를 버는 기업 주식, 뭐 약간 그런 쪽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확대해 놓는 그 정도. 뭐 차마 뭐 제가 비중까지 뭐 부동산 얼마 얼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약간 달러 자산 그리고 달러를 버는 기업에 대한 투자 뭐 그게 당분간은 좀 더 이렇게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국 부동산 뭐 집값, 전세값에 대한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좀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정책 자금과 이제 시장금리 하락 덕분에 이제 거래량도 좀 오르고 집값도 회복이 됐지만 이제 한 추석 이후 정도로 이제 다시 거래량이 확 좀 줄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 좀 중단하고 약간 정부가 상반기에 보니까 부채가 너무 느는데 싶어서 이제 부채를 좀 이렇게 잠그는 그런 지도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좀 생각보다 다시 시장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확 이제 좀 수요가 좀 내려왔었던 건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또 다시 막 늘어나 이런 정황에서는 좀 이제 가계부채가 좀 더 늘지 않는 방향으로 또 한번 이제 그 어떤 정책의 어떤 약간의 전환 같은 것들도 좀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많이 심각하냐 뭐 감내 가능하냐의 이 어떤 시각차는 존재하지만 어쨌든 심각한데 이게 보면 결국은 다 지방의 문제지 서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꾸 서울로만 이렇게 돈이 오면은 이거는 PF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과거에 보면 PF 문제가 심각할 때 이제 지방에 집을 산 데는 막 혜택을 이제 각종 이제 일종의 투트랙이죠. 좀 수도권 쪽은 좀 수요가 좀 못 가게 좀 막고 뭐 지방으로 수요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서로 다르게 규제를 했던 건데 약간 그런 패턴이 좀 재현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즉 이게 너무 서울로만 거래량이나 집값이나 이런 게 이쪽으로만 오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드는데 이제 서울 집만 산다라는 것은 부동산 PF는 그대로 더 심각하게 놔두고 가계부채만 들고 지금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뭔가 차라리 유동성을 이게 집을 사려는 유동성 자체를 꺼트리지는 못한다면 이게 가는 흐름 자체를 좀 바꾸는 정책적으로 그런 시도가 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